정책연구원의 허영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동 청소년 패널 조사를 오래 맡고 있고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분께서 하셨듯이 연구 책임자를 맡기 싫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동 청소년 패널 조사를 소개하기 전에 저희 청소년 정책연구원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합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손 한번 거의 없으시죠? 저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세종시에 있고요. 우리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 한국 아동 청소년 패널 조사가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지금 현재 7년 차로 조사가 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만 쓸 수가 있고 이제 추후 지금 올해는 패널 조사 설계를 따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에 문제가 있어요. 아까도 나왔지만 이게 이런 말씀 드려도 모르겠지만 한 번 깎인 예산이 올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게 아동 청소년 패널 조사가 2010년도에 1차 년도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에 설계 당시에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을 고등학생 과정에서 좀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7개년도에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로 해서 조사가 끝났고 이제 올해 이제 내년도 설계를 위한 기초연구를 지금 제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내년도에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조사비가 가장 많이 드는 연구인데요. 조사비가 올해는 없습니다. 근데 올해는 조사비가 없지만 내년엔 조사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조사비를 늘려달라고 했더니 뜨뜻미지근한 반응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 말씀드리고 저희 한국 아동 청소년 패널 조사, 오늘은 데이터 설명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국 아동 청소년 패널 조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청소년이라고 하는 게 여기 계신 분들 학생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청소년 이러면 이제 10대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법적인 기준은 좀 다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청소년 기본법이라고 있어요.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은 청소년 연령은 9세에서 만 9세에서 24세로 정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지금 다니시는 분들도 사실은 청소년이 되고요. 청년은 20대 이상이라고 하지만 청년 기본법은 현재 논의 중인 거 없어요. 그래서 청년은 아니고 현재 대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법적으로 청소년이다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아동 청소년 관련 패널 조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 패널 조사를 제외하고 이제 좀 다양한 패널 조사들이 많았는데 주로 이제 후기 청소년이라고 저희는 얘기하지만 잘 모르시니까 보통 20대 이상을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조사가 좀 많았고 그리고 노동이나 교육 등 특정 영역과 주제에 좀 국한된 조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초중 고교생을 좀 포괄하는 아동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의 전체 사항을 좀 파악하고자 2003년도에 한국 청소년 패널 조사라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약간 오타가 났는데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조사를 했고요. 이거는 뭐냐면 특정 주제나 생활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아동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의 전체 사항을 파악하려 한 국내 최초의 종단 조사입니다. 왜냐하면 2003년도에는 이런 조사가 없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조사를 시작했냐면 이때도 예산의 문제였는데요. 2003년도 기준에 중학교 2학년 코호트를 3,400여 명 선발을 해서 조사를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좀 이게 잘 돼서 예산이 좀 확보가 돼서 2004년에 초등학교 4학년 기준 2,800여 명 기준으로 2008년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이때 조사했던 내용은 이제 진로 준비라든지 진로 설정, 청소년 활동, 여가 생활, 비행, 장애, 심리 특성 등을 조사를 했고 이 조사를 마무리를 하고 2009년도에 한국 아동 청소년 패널 조사를 좀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 청소년 패널 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 대상과 연구 내용을 보다 확대하고자 하였고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의 다양한 양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사 기간은
맨 처음에 소개드린 바와 같이 2010년에서 2016년 7개년 동안 조사가 됐고요. 조사 대상은 이때 목표 모집단은 청소년, 아동 청소년이 되겠지만 저희가 조사 모집단으로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코호트 3개의 코호트를 선정을 해서 각 2,300여 명, 총 7,071명을 대상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때 조사 영역은 보시는 바와 같이 신체 발달, 정신건강, 지적 발달, 사회정서 발달, 자아인식, 정서문제 등 앞선 조사와는 다르게 좀 조사 영역을 넓혔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어쨌든 설문조사기다 보니까 조사 영역을 많으면 좋은데 조사 영역이 많으면 응답자의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항상 조사 설문지라든지 조사 영역을 설정할 때마다 부딪히는 문제가 저희가 어떤 특정 목적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게 되면은 그 목적에 맞는 설문지만 개발을 하면 되지만, 청소년 패널 조사다 보니까 청소년이 성장하는 다양한 환경, 청소년의 성장 과정, 청소년에 관련한 모든 것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사 문항이 많아지게 되는데, 조사 문항이 많으면 또 응답자는 응답의 부담을 느끼게 되겠죠. 적절히 조율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건 아직도 좀 연구해봐야 될 과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조사 모형 설계의 특징을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일, 초사, 중일의 중다 전반적 패널 설계를 채택하였고, 똑같은 얘기지만 패널 조사는 항상 어트리션이 발생하죠. 패널들이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저희는 표집 틀이 앞선 아동 패널 같은 경우에는 인구 기준이고, 저희는 표집 틀이 학교 표집입니다. 학교를 대상으로 표집을 했기 때문에 표본 이탈이 좀 적을 것으로 예상을 처음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7년이 진행됐는데 80%를 유지하고 있어서 높게 좀 되는데,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2010년 당시 설계를 할 때 조사 모집단 및 목표 모집단 학생이므로 상대적으로 표본 이탈이 적을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만약에 표본이 이탈이 되면 대표성 문제를 가중치를 통해 설정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가중치 설정을 통해 보정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본을 처음에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이탈이 되더라도 그냥 이거를 가중치 설정을 통해 보정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가 보면은 2010년도에 초일 패널, 초사 패널, 중일 패널 이렇게 설계를 했고, 현재 7차년도 조사가 완료가 되어 있고, 이런 형태의 데이터가 모아져 있습니다. 이런 설계의 특징은 일단 횡단면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세로 방향의 분석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계열 분석, 예를 들면 가로 방향, 2010년의 초사와 2013년의 초사를 비교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패널 분석, 대각선 방향의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쪽에 설명을 해놨고요. 그래서 저희의 사업 체계는 일단 조사가 끝나면 횡단면 데이터 클리닝을 하고요. 중단면 데이터 클리닝을 합니다. 데이터 클리닝을 하는 이유는 예를 들면은 저희가 비행 항목들이 좀 있거든요. 청소년들의 비행을 물어보는 항목들이 있는데, 뭐 구타를 몇 번 했냐, 비행을 몇 번 했냐, 이런 물어보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 1000번 했다, 10,000번 했다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면 시간과 취침 시간을, 그러니까 기상 시간과 밤에 잠드는 시간을 물어보기도 하는데, 밤 10시 잤다가 밤 10시에 일어난다고 응답한 사람도 있고, 그런 과정들을 일단 1차적으로 클리닝을 하고, 클리닝 과정에서는 실제로 응답자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 논리적으로 진짜 말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떤 논리에 따라서 결책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데이터의 클리닝이 완료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1차년도부터 데이터 가중치를 산출하게 되겠고요. 가중치는 통상 응답 확률의 역수로 보통 어제 패널들이 예를 들면 10,000명을 조사를 시작을 하면 이게 계속 빠져나갈 텐데, 응답할 확률의 역수, 그러니까 응답할 확률이 높은 사람은 가중치가 좀 작고, 응답할 확률이 낮은 사람은 좀 높은 가중치가 보여드리게 되죠. 그런 식으로 가중치를 설정을 했고요. 데이터 공개는 당일연도 조사가 끝나면 그 다음 해에
학술대회를 개최를 하는데 학술대회 개최의 참가자들한테 우선 공개를 하고요. 근데 이 우선 공개를 할 때는 데이터 클리닝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에 공개를 하기에는 조금 클리닝이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학술대회 참가자들한테 먼저 공개를 하고 학술대회가 끝난 이후 학술대회를 통해서 혹은 그 과정 중에 회의를 통해서 의견 받은 것을 토대로 데이터 클리닝을 한 번 더 하고 일반의 최종 데이터를 공개를 하는 프로세스로 되어 있고요. 2016년도 작년에 조사가 끝난 7차년도 데이터는 이번 달 말에 지금 현재 공개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학술대회를 좀 7개년도에 걸쳐서 개최를 했고 저희 학술대회가 좀 이따가 했으면 좋았을 텐데 홍보도 됐을 텐데 지난주에 했습니다. 지난주에 여기 저희가 하고 싶었지만 너무 예약이 많아서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인기가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데이터 분석 관련해서 저희 보고서를 데이터 분석 보고서, 리서치 브리프, 사업 보고서 이런 것들을 연구 원차원에서 작성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있습니다. 6차년도에 초순 이렇게 했다는 거 보여드리고 조사 내용은 방금 도나이 박사님 말씀하셨던 아동의 발달, 청소년 발달, 프로페브레너의 이론이 굉장한 이론인 것 같은데 이 이론에 의해서 저희도 초반에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성장하는데 개인의 발달도 있지만 그 환경 체계가 개인한테 영향을 준다. 이런 의미가 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첫 번째 개인 발달은 신체 발달, 지적 발달, 사회 정서 발달, 진로 계획, 비행, 생활 시간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나 앞에서 나눠드렸던 유저 가이드, 코드북도 좀 자세한 교수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하나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달 환경은 가정 환경, 친구 환경, 교육 환경, 지역사회 환경, 매체 환경, 활동 문화 환경 이렇게 되어 있고 의견 비율로 성별, 지역, 교육 학년 이런 것들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근데 제일 좋은 건 사실은 패널 조사에서 처음에 조사된 항목을 바꾸지 않고 꾸준히 조사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그러다 보면은 조사 과정에서 처음에 설정한 게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시의성 있는 질문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어떤 문항을 조사할 때는 어떻게 조사해야 되는지를 좀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변성이 높다. 그러니까 타임 베링 한다라는 변수들이죠. 그러니까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떤 좀 많이 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매년 조사를 실시하였고요. 가변성이 낮고 좀 안정적인 항목들은 2, 3년 단위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기적 조사 항목의 조사 시점은 일단 내용 검토를 좀 했고 내용 검토를 통해서 어떤 차수나 학령을 기준 설정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진로 정체감이라는 그런 그 변수는 10대 중반기에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이 되는 시점부터 경력으로 조사하는 것을 결정한 게 한 예가 되겠고요. 공통적으로 이제 설정한 것은 시기를 비교 가능하도록 조사 기간 중 한 패널당 2회 이상 조사를 해왔고 집단과 비교 가능하도록 세 가지 패널 모두 약간 용어가 혼동이 있으실 것 같은데 코호트로 통일하겠습니다. 세 가지 코호트 모두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실사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가구 조사가 아니고 학교 표집을 했고 학교 조사단이기 때문에 일단 1차년도에는 학교 방문 통한 집단 면접 조사를 했고요. 보호자 조사도 같이 있는데 위치 조사를 했습니다. 학교 섭외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학교 섭외를 한 후 청소년들 대상으로 실제 조사를 하였고 보호자는 학생을 통해 전달받은 설문지를 가정에 작성 후 노트에 일본하여 학생편에 설문지를 전달하고 담임교사가 설문지를 수거하였고 면접원이 학교를 제공하여 담임교사로부터 조사표를 수확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차년도 7차년도 조사는 이제 학교를 가지 않고 왜냐하면 처음에 설계할 때는 어떤 학교에 한 학급을 샘플링을 했는데 이제 학년 바뀌면 좀 일반이었던 사람이 뭐 10반으로 간다든지 전학 간다든지 있기 때문에 개인별 추적 조사를 바꿨고요. 개인별 추적을 통한 개별 면접 조사를 진행하였고 실사 절차는 여기 보시면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표본 유지율을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 처음에 7,071로 시작을 했는데 세 개 코호트 전부 합친 게 5,860명, 82.9%로 마감을 했고요. 각 코호트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어린 청소년들은 좀 높고요. 85.5%고 그다음에 초사 코호트의 경우에는 83.2%, 중일 코호트의 경우에는 80%로 마감을 했는데 아마 이게 나이가 좀 들수록 이탈률이 좀 심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혹시나 작년에 예산을 또 확보를 할 수 있을 걸 대비해서 저희 패널들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내년도에 너희가 처음에는 7년도만 이 조사에 응답하도록 설계를 했지만 또 조사에 응하려면 또 조사를 한다면 응할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한 30%, 40% 정도만 응답을 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패널 조사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얘기해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눈여겨봐야 될 점은 좀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통상 1차 년도 조사를 시작으로 통상 한 3, 4%포인트씩 빠집니다. 이탈이. 좀 약간 좀 스무스하게 빠지다가 갑자기 7%, 5%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게 언제냐면 초사 패널의 경우 보시면 95.2 빠지다가 조금씩 빠지다가 갑자기 여기서 많이 빠지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많이 빠지는데 학교급을 올라갈 때, 왜냐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갈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갈 때,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갈 때 갑자기 빠집니다. 중1 패널의 경우 굉장히 그게 심하게 보이는데 이게 지금 중1, 여기가 중2, 여기가 중3이고요. 여기가 고1인데 여기서 약 한 7%포인트 빠졌고 이쪽에서 대학교로 갈 때도 한 7.5%포인트 빠지고 올라타났습니다. 가중치를 설정을 통해서 이렇게 패널 이탈을 보완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이론은 가중치 설정을 할 때 응답 확률의 역수로 계산을 하는데 이 응답 확률이 좀 랜덤하게 일어나야 이게 좀 의미가 있는데 응답 확률이 저희 패널은 좀 그냥 학교 지나갈 때 좀 빠진다, 이 랜덤하게 일어나는 게 좀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좀 더 나중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클리닝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고요. 데이터 클리닝은 조사 결과의 비표본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데이터 입력 에러와 고의적, 비고의적, 결측치, 이상치 등에 대한 보정을 통해 데이터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작업이었고 데이터 파일 작성의 일반화 과정, 일반적으로 이렇게 데이터 파일을 작성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응답자 또는 조사원에 의해서 그 설문지가 기입이 되고 응답이 완료된 조사표가 점검이 되고요. 그 응답 데이터는 코드화가 되고 코딩된 데이터 과정인데 펀칭 과정이라고 하는데 펀칭을 통해서 전체 데이터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데이터 클리닝 과정을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중치는 아까 전에 또 말씀드렸듯이 가중치를 부여를 하고 있고 가중치를 통해서 이탈되는 표본의 대표성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10년 동안 하였습니다. 저희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의 성과를 지금도 집계를 하고 있는데 다 집계한 건 아니고요. 일단 처음에 말씀드렸던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진행된 청소년 패널 조사는 약 한 500여 편의 논문들이 있었고 이 2010년부터 진행된 이 아동 청소년 패널 조사는 2016년까지 작년까지 666편 올해도 지금 하고 있는데 한 800, 900편 정도 되는 걸로 나타나는데요. 확인 논문 비중이 한 6년 동안 122편, 학술 논문이 300, 이거는 학술 논문 퍼블리시 된 논문입니다. 그리고 학술대회 발표 논문은 약간 2편 정도로 되어 있고 저희가 올해가 조사가 없기 때문에 좀 성과 분석에 대한 연구를 좀 진행했는데 임팩트 팩터를 좀 계산해봤어요. 아동 청소년 패널 조사를 활용한 임팩트 팩터를 계산해봤는데 약 한 1.2년 임팩트 팩터가 한 1.8 정도 나오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저희 그래서 일단 내년 예산과는 상관없이 좀 아동 청소년 패널 조사를 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간의 생애 중에 청소년기는 짧은 시간 동안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그래서 청소년 연구는 되게 중요하고요. 4차 산업혁명도 있고 저출산 문제도 있고 저성장 문제도 있고 계층 문제도 있는데 우리 사회 미래 사회의 원동력인 어떤 청소년들을 잘 성장하게 하려면 이런 정책적이나 학술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기초자료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런 어떤 패널 자료를 확보하려면 예산이 더 중요한데요. 예산에 대한 확보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저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이름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패널 조사에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예산을 추출하실 때 한 학년당 100개 학급 정도 하신 것 같은데요. 그 추출 기준은 어떻게 하셨는지 한 학년당 100개 학급, 그러니까 한 코호트당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2,300여 명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한 학급당 한 23, 좀 작은 학급도 있겠고 큰 학급도 있겠는데 어쨌든 학교 교육부 통계라고 있어요. 교육통계연구인데 그거에 비례해서 좀 추출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전국적인. 예. 그 소개해 주셔서 감사한데 저는 사실 이전에 있었던 청소년 패널 조사는 써봤는데요. 아까 그 코호트별로 시계열 분석도 가능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아동 청소년 패널이랑 그 이전에 있었던 그거랑 뭐 비교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프로세스도 가능하면서 시간 스팬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비교 연구가 가능하게끔 이게 설계가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일단 조사 문항은 거의는 아니고 한 70% 제가 생각했을 때 정도 비슷한 문항들이 많고요. 그래서 약간 다른 얘기지만 그래서 내년도 설계를 할 때도 좀 이렇게 조사 문항에 대한 고민을 할 때 항상 부딪히는 충돌하는 게 뭐냐면 전에 했던 조사와의 비교 이걸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떠오르는 어떤 청소년들의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조사 문항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항상 충돌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유지된 항목들이 많아요. 2개 많고요. 그리고 청소년 패널 조사는 2003년 중1을 시작했고 2004년 초사에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그룹 간 이제 좀 더 나이를 먹었겠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한 20대 후반 정도 됐을 텐데 그때의 초등학교 학생과 중학교 학생 그리고 한 7년 전쯤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비교해 볼 수 있는 문항들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영상으로서 저희가 20대까지 되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균형에 대해서 자문과 다르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누가 나라 얘기도 나눴는데 오히려 청소년들의 같이 스토리를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더 해결할 수 있는 관점으로서 연수를 주면서 그걸 유도할 생각을 해보시는 게 예. 저희 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연구들 중에 많은 부분입니다. 집중 연구를 양쪽 연구도 하고 있지만 집중 연구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패널 조사는 특성상 집중 연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좀 느껴지는데 정확히 모르겠으면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 했던 패널 그 아이를 찾아가서 저희 그 연구에 맞게 구성하면 그 말씀이셨구나. 좋은 말씀이시고요. 네. 저희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아까 전에 질문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청소년 패널 조사 친구들이 현재 20대 후반쯤 네. 됐습니다. 걔네들을 찾아가려고 시도를 조금 해봤는데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2016년도에 대학교 1학년 된 저희 중1 패널의 마지막 차수 친구들도 군대 갔거나 아니면은 대학에 갔겠죠. 근데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개인정보 관련한 것도 이슈도 있어서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조금 찾으려고 마음 먹으면 찾을 수 있겠는데 그 전에는 정말 아무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그 조사업체도 당시 조사업체도
이름을 좀 계속 몇 번 바꿨고요. 그 조사 업체가 병합되고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고 좀 노력을 해보려고 하는데 조금 어떤 실마리가 보이면 연구 과제로 한번 제안해볼 생각은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좀 듣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청소년 패널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그 연구자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저도 나름 상도 받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사용자로서, 그러니까 청소년 패널 데이터와 아동 청소년 패널 데이터가 그 문학의 중복성은 좀 있지만 그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어서 사실 저와 같은 사회과학 하는 연구자들이 이용률이 조금 많이 떨어졌다는 약간의 비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세 번째 프로젝트를 계획하실 때 첫 번째 또는 두 번째와 조사, 그러니까 첫 번째 프로젝트와 두 번째 프로젝트를 어느 정도 이렇게 믹스를 하셔가지고 균형 있게 하실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 설계 중인데 일단은 좀 이용 빈도가 높았던 문화들은 최대한 살릴 겁니다. 왜냐하면 비교를 하시고 싶은 분이 워낙 많아요. 의견 조사를 할 거면. 그렇기 때문에 살릴 거고 그리고 이제 조금 뭐랄까 새로운 좀 다른 학문을 하시는 분들도 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하기 좀 어려운 측면을 저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좀 조사 문화들도 포함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여기 옆에 사회과학대 건물에 계시는 최승주 교수님과 지금 행동실험 관련한 문항도 한번 넣어보고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용이 될지는 내년도 예산을 받아봐야 하지 않은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모든 건 예산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어렵다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기재부 관계자분 계시면 가셔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IRB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이런 패널 데이터로 자료를 수집할 때 그 심의 과정이 필요할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예, IRB가 이제 그 한 1, 2년 전에 최근에 이제 도입을 하라는 권고가 있었던 거고요. 어쨌든 저희 심리원도 조사까지는 IRB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조사를 할 때는 IRB 과정을 심의를 받으려고 지금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데이터는 IRB와는 상관하실 상관 동의서만 받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개선점까지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시면서 그 평균 3, 4%씩 빠지다 갑자기 7%씩 빠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한계를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거를 연구자 입장에서 고정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고정하는 게 나을지 혹시 보관을 갖고 계시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은 현재 가중치를 통해서 보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패널 이탈이 된 거고요. 패널 이탈이 뭐 랜덤하게 일어났을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가중치를 통해서 보정이 되어 있고, 가중치가 뭐냐면 응답 확률이 없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응답 확률인데 응답 확률이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에는 특별히 나타나는 변수가 없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나이, 특정한 뭐 성별, 특정한 가구 소득이나 이런 기타 등의 변수들이 있는데 그 변수들에 의해서 이탈 확률이 달라지게 나온 유의한 변수들이 사실은 없지만 학교급이 지나갈수록 이제 그게 이제 유의한 거였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초일, 초사, 중일 코호트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애들이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안에서는 그룹 내에서는 랜덤하다라고 사실 볼 수 있을 것 같고, 가중치를 통해서는 현재 보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중치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데이터는요, 데이터 아동 청소년 데이터 아카이브라는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archive.ib.org.kr인데 여기서 저희 연구원에서 생산하는 패널 조사가 있고요. 저희 다문화 청소년 패널 조사가 있고요. 횡단 조사는 되게 많습니다. 그 데이터를 전부 공개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영석 선생님께 박수.